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먼저 미국 증시가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증시는 오늘 혼조세 내지는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 이 정도에서 마감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날 미국 증시를 움직였던 가장 주된 요인은 바로 한 가지의 지표였습니다. 12월 CPI 지표,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됐는데 7%나 물가가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숫자만 보자면 굉장히 놀라운 수치이기도 하고 지난 40년 동안 이런 수치는 없었기 때문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랐던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 정도가 손꼽히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7% 정도는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준이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국채 금리가 오히려 안정세를 찾았는데 좀 요즘에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이건 고점을 형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장 안정에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이랬고요. 그렇다면 자세한 마감 분위기는 어떤지 전체리 앵커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주요 인플레이션 데이터 한 가지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현재 보합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이번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7% 상승을 기록하면서 거의 40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라섰습니다. 사실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같은 CPI 데이터가 1%대로 발표되면서 연준 목표치보다 낮았는데요. 11월 6% 후반까지 꾸준히 올라가더니 설마 했던 7%라는 숫자가 드디어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초인플레이션 시대의 초입에 우리가 진입해 있다는 평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최근에 나왔던 11월 PCE 가격 지수는 5.7% 상승을 기록한 바가 있었습니다. PCE 가격 지수는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 나온 PCI까지 합쳐서 오는 25일부터 치러질 연준의 FOMC 회의에 대해서는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이 긴축 속도를 더 빠르게 끌어올릴지 그 여부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한편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면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미 올해 첫 주부터 금리가 크게 뛰어오르고 한 차례 기술주들에 대한 대량 매도가 크게 일어난 바가 있었죠. 이런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연준의 앞으로의 긴축 행보가 시장의 일부분 이미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런 소식들에 따라서 섹터별 분위기는 어떻게 나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들이 그래도 힘을 조금 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가 속한 임의 소비재가 0.5% 힘을 내주고요. 경기 민감주에 해당하는 프리포트 맥모란이 오늘 4에서 5% 정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재 섹터 역시도 강보합 수준에서 0.8%의 강세로 시장을 주도해가고 있습니다. 기술주 내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세일즈포스 등이 1%대의 상승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특히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4% 가까운 급등으로 가장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섹터는 0.3%의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약한 섹터들도 눈에 띄고 있죠. 특히나 오늘은 헬스케어가 0.4% 낙폭을 기록한 채 움직이고 있는데 일라이릴리와 바이오젠 일부 낙폭이 큰 종목들이 섹터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섹터 내에서는 아래에 위치해 있는 골드만삭스 그리고 모건 스탠리 등과 같은 종목들이 2에서 3%대 흘러내린 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 섹터 역시도 오늘은 크게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런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주 바이오젠 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언급을 했다시피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메디케어가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에 대해서만 치료제 비용을 지원하겠다. 이런 발표가 전해지면서 바이오젠의 주가는 6.8% 가까운 낙폭을 기록한 채 오늘장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 마감 직전에 시장 분위기 확인해봤습니다. 거래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수요일 미국 증시 거래가 종료됐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장에 있었던 특징주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식 배달업체인 도어대시부터 보겠습니다. 에버코어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상향시켰습니다. 현재 펀더멘털 성장세가 견조하고 또 수익 개선세도 인상적이다라는 평가들이 눈에 띄고 있고요. 더불어 메타 플랫폼즈가 오늘 도어대시의 CEO를 자사의 이사회에 영입했다, 이런 뉴스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어대시의 주가는 2.15% 낙폭을 기록한 채 거래를 마쳤고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소폭의 상승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크록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이퍼 샌들러에서 2022년도 탑픽주로 선정을 해줬습니다. 다가오는 몇 년 동안 소비층이 강하게 늘어날 거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면서 크록스의 주가는 오늘 장 막판까지 탄력도를 크게 키워나갔습니다. 6.8%의 급등세로 거래를 마칩니다. 마지막으로는 페이팔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프리스에서 투자 의견 하향이 나왔고요. 더불어서 목표 주가도 내려잡았습니다. 올해 펀더멘털 악화가 우려되고 또 멀티플 확장의 여력도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평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페이팔의 주가는 2.26%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무리 짓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해졌던 특징주들 모두 정리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입니다. 유가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 그리고 그에 따른 수요 차질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고 오늘도 이렇게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1.7% 가까이 올라가면서 배럴당 82달러 수준을 재경신한 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82달러를 넘겼던 건 작년 11월 이후 약 2개월 만에 처음이 되겠습니다. 국제 유가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으로 금 가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 가격도 오늘은 나름대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연준의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온 이후에 달러화가 2개월 내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금리 역시도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해외 투자자들에게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금이 더 매력적인 투자 수단으로 여겨지면서 금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0.5% 오르면서 운스당 1,827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지수 종가까지 체크해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이렇게 장중에 약간의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S&P 500 지수는 장 막판까지 0.4% 정도 힘을 내줍니다. 4,730포인트 선 터치 나오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는 0.2%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떠올랐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4가지 키워드 설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산타도 못 고쳐라고 하면서 잭도 씨의 얼굴도 보이고요. 산타 할아버지 얼굴도 보이네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12월 달에 산타클로스가 오죠. 근데 산타도 못 고치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가파른 인플레이션인데, 네. 잭도 씨 전 트위터 이 CEO가 산타도 일시적인 인플레를 안 가져갔다라는 트윗을 올려서 시장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물론 좀 과격한 표현도 있었는데, 뭐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네. 12월 CPI가 YOY 기준으로 7% 상승으로 나타났죠. 그러면서 11월에 6.8% 상승보다도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가속화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1982년 이후에 최대 인플레이션을 기록을 했습니다. 도시의 이 같은 코멘트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을 외쳐왔던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것이다라고 마이크로처에서는 해석을 했는데요. 다만 지난 11월에 파월 의장도 일시적이라는 표현에서 졸업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연준도 조금씩 현실을 좀 인지하고 여기에 맞게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 화요일에 트위터상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단어가 검색 순위 2번째에 위치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에 굉장히 높은 관심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결국은 이제 CPI 물가 지표가 너무 높아졌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이게 고물가를 안 가져갔다 이 얘기였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CPI 지표를 좀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른 걸까요? 일단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시장 입장에서도 그렇게 걱정할 만한 지표는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이제 뜯어놓고 보면은 에너지 가격이 역시 YOY 기준으로 29.3%나 상승을 했어요. 근데 전달 대비는 하락을 또 했습니다. 대신 이 신차가 11.8%, 중고차가 37.3%, 또 의복이 5.8%,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상승을 했고 전달 대비해서도 이 같은 항목들은 다 상승을 했어요. 즉 주로 이 리오프닝과 관련한 섹터에서 다시 한번 좀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났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식료품 가격도 6.3%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문가들 그리고 주요 기관들의 반응은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를 들어서 찰스 슈왑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예상 범주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소파이의 투자 전략 헤드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뭐 허리업 스탠스다. 그러니까 좀 긴축을 서두르는 스탠스를 자극할 만한 다시 한번 좀 공고하게 할 만한 그런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왔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언제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좀 피크아웃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에 좀 전망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윌밍턴 트러스트라는 기관에서는 물론 이제 CPI 이번 지표 발표 전이기는 하지만은 12월 지표나 아니면은 앞으로 몇 달 지표를 저희가 좀 보면서 피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분명히 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게 굉장히 좀 오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12월 소비자 물가 지표 가운데 가장 크게 올랐던 거는 중고차 쪽이랑 에너지 쪽 이쪽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난 밤 사이에 CPI 지표가 크게 올랐는데 어디에서 많이 올랐고 또 피크아웃 시점은 어느 정도로 점쳐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빅테크는 가치주라고 키워드를 만들어 봤는데 사실 성장주로 인식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요즘에는 이제 빅테크도 완전 가치주의 변모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월가의 저명한 가치 투자자인 빌 니그렌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분이 빅테크 기업들을 매수하기 좋은 기회가 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월가에서 굉장히 저명한 가치 투자자가 빅테크를 매수하기 좋은 기회가 왔다고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 반열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인식하기도 있게 하는데, 자, 이런 가운데 가치 투자자도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는 일단 성장주 투자자와 그리고 가치주 투자자 사이에서의 균열로 인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 하락한 것이라면서 쉽게 말해 빅테크는 이제 가치주지만 성장주로 인식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팔면서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은 좋은 투자의 기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는 이제 일단 넷플릭스를 먼저 들었는데요. 넷플릭스의 일반 구독자들이 현재 구독하고 있는 구독의 가치가 그들이 지불하고 있는 것보다 더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넷플릭스는 제품 가격을 현재 낮게 책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품 가격을 낮게 책정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또 한마디 덧붙인 것이 넷플릭스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넷플릭스가 전혀 비싼 게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가치주 투자자들이 현재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나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이 사람은 보고 있는 것이고 넷플릭스 외에도 가치주 투자자인 빌 니그렌이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빅테크 몇 개의 기업을 더 꼽았는데 여기에는 메타 플랫폼, 알파벳 이런 기업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빌 니그렌은 일단 세 가지 기업을 자신의 가장 좋아하는 가치주 빅테크로 꼽은 건데요. 정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가치주로 봐야 될지 또 궁금하고요. 빌 니그렌이 대표적인 예로 설명한 넷플릭스를 우리는 한동안 시장에서 관심을 좀 안 받았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의견 변동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가치주의 정의를 한번 찾아보면은 실제 내재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된 주식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사실 애매하죠. 내재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빅테크가 그러면 성장주냐 가치주냐를 봤을 때는 빅테크는 그러면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가치주가 아니고 성장주냐? 그러면 우리는 성장이 안 나오는 그런 주식을 사는 게 가치주 투자냐? 뭐 네네. 이런 감론의 방도 있고 최근에는 또 이게 결국은 스타일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좀 모호해졌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를 뭐 가치주로 보는 그런 시각은 결국은 성장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좀 이 전통적으로 이제 사업 구조를 좀 공고히 다져왔고 뭐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시장에 관심이 좀 멀어진 것이 주가 흐름이 이제 부진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전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20% 이상 좀 하락해 있는 상태인데 또 이제 참고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자체가 작년 11월 19일 이후에 신고가가 나온 종목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이제 섹터 자체가 좀 부진하기 때문에 넷플릭스도 좀 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제시됐던 투자 의견도 다소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JP모건에서 목표 주가를 750달러에서 725달러로 내리면서 4분기 가입자 순증이 625만 명에 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는 전망치로 880만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많이 좀 깎였고요. 스티펠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1010만에서 860만으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사측의 가이던스가 850만이었기 때문에 거기가 거의 비슷한 수치였는데 다운로드 숫자라든지 아니면 유저 참여 관련한 데이터들을 참고해서 이 같은 기관들이 좀 가입자 수 순증에 대한 컨센서스를 내리고 있거든요. 네. 뭐 오징어 게임 열풍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가입자가 많이 좀 늘었었는데 좀 열기가 이번에 식었을 것으로 일단 주요 IB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해줄 거면 다 해주지 뭘 빼먹었나 봐요. 네. 이런 경우가 이제 해주고 욕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네. 케이스인데 지난 이제 화요일이었죠. 미국의 이제 메디케어 거기서 바이오젠의 아두헬름을 포함해서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자신들이 이제 커버하는 그런 항목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 지급을 해주겠다라고 네네네. 하긴 했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건강보험으로 커버가 되는 그런 그쵸, 네. 항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계획을 밝힌 건데, 근데 이제 다는 해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실망 반응이 나왔는데요. 당국이 전제로 단 것은 임상을 통과할 등록 의지가 있는 환자만, 그러니까 임상에 참여를 할 환자만 우리가 커버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는 이미 FDA 승인받은 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드문 조치라고 로이터에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바이오젠 측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가능한 모든 환자를 거의 다 제외시킬 것이다라고 좀 반발을 했고요. 그리고 환자들을 좀 옹호하는 단체인 We Against Alzheimer라는 그런 단체에서도 이 FDA는 이 약을 어프루브, 그러니까 승인을 해줬는데 메디케어에서는 디스어프루브, 그러니까 승인을 뭐 취소를 했다, 이런 식으로 또 반발하는 그런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당국 CMS라는 그런 당국인데요. 이 당국이 제시한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일라이 릴리라든지 아니면 로슈가 개발 중인 알츠하이머 치료제에도 적용될 예정인데, 근데 이번에 계획을 밝혔다고 해서 바로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뭐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은다라고 하고 오는 4월 11일에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어쨌든 임상 통과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환자만 우리가 해주겠다고 하는 건 굉장히 환자풀이 좁아진다는 거니까 바이오젠에게는 당연히 안 좋은 그 악재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소식 때문에 바이오젠의 주가가 급락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고 애널리스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당연히 좀 안 좋은 반응들이 네네.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JP모건에서 당분간 아두헬름이 인기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모든 희망이 좀 사라졌다라고 분석을 제시를 했고요. 파이퍼 샌들러는 이날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이 바이오젠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도 362달러에서 216달러로 대폭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번 CMS 결정도 물론 악재지만은 기본 사업에 대한 부진이 좀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파이프라인도 좀 부실하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단기적으로 어떤 매수 콜을 낼 수가 없다라고 이 기관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젠의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굉장히 많이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오면서 다시 한번 제자리로 좀 돌아온 모습입니다. 자, 바이오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도어 대신은 달라.
다른 요즘 그 고성장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도어대시는 좀 다른 면모를 갖고 있다라는 콜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고성장 기술주들이 일제히 거센 매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죠. 아마 이럴 때 고성장 기술주에 대한 긍정적인 콜을 제시하는 거는 아마 IB들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울 입장일 텐데 이날 에버코어에서는요. 온라인 음식 배달 플랫폼인 도어대시는 다른 경쟁사들과 다르다면서 주가 상승 여력은 거의 80%에 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에버코어 ISI는 금리가 빠르게 오르자 대부분의 투기적 기술주들에서 자금이 빠져나왔지만 도어대시는 일단 강력한 성장 펀더멘털을 갖고 있고 또 다른 온라인 음식 배달 업체들에 비해서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도어대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시킨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에버코어 ISI는 도어대시에 대해서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를 256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 정도 목표가가 되면은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도 한 80% 정도의 상승 여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특히 에버코어가 도어대시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는 점은 이거였습니다. 다른 온라인 음식 배달 플랫폼은 에 비해서 돈 버는 능력이 차별화되어 있다는 건데요. 다른 음식 배달 플랫폼들이 적자인 데에 비해서 도어대시는 2022년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업계 유일한 기업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는 시장 환경에서 다른 온라인 음식 배달 업체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반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안 그래도 저도 이제 도어대시와 같은 이제 성장주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도어대시에 대해서는 월가의 평가가 어떨까요? 사실 이제 음식 배달이라는 거는 장기적으로도 좀 성장할 산업이죠. 왜냐하면 편의성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저희가 주위만 보더라도 배달을 많이 시켜 먹고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해서 이거를 다 끊을 수는 없는 그런 그럼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게 결국은 팬데믹 수혜주로 묶이다 보니까 관련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좀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좀 한계를 또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부 낙관론도 최근까지도 좀 나왔었습니다. 12월 초에도 고든에스킷이라는 또 기관에서 보유해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올리면서 팬데믹 관련한 수혜가 복귀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요. 근데 이제 그때는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확산이 됐었기 때문에 어떤 실적 컨센서스에 대한 상향 가능성 그리고 수급이 이러니까 오미크론에 좀 피해서 벗어나서 수혜주로 다시 좀 옮겨갈 것이다. 다시 한번 좀 옮겨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반영한 그런 업그레이드였는데요. 그러면서 그때 매력적인 이 매수의 가격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주가 흐름을 보면은 주가가 더 빠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버코어에서 더욱더 어떤 가격 메리트를 생각을 해서 이번에 매수콜을 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음식 배달 플랫폼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팬데믹과 연관돼서 계속해서 주가 등락이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